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요새 투자 식스팩에서 워낙 그 텐션을 올려놓으니까 제가 그 다음 걸 너무 연기하니까 혼을 빼놔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좋긴 좋습니다. 오늘 시장도 사실 뭐 플러스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3천에서 계속 막히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네. 이게 답답한 느낌인데 요즘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좀 답답하실 겁니다. 네. 어제도 미국장도 크게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장이 올라갔던 요인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요인들은 일단 미국에서는 또 화이자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 박스로비드 관련된 부분들을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된 부분에 승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로비드가 이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 후보 물질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재택 치료를 병행할 때 먹는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감염자들 대상으로 임상을 해보니까 89%가 중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화이자 승인되면 질본에서도 당연히 검토를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기에서 KPX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 제일제약까지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이었죠. SK 하이닉스에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의 인텔, 랜드를 인수한다는 조건부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 IT 쪽이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과연 이게 연속성이 나올지 그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 주제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투자 식스팩 텐션이 나날이 달로 갈 것 같은 힘이 느껴져요. 가야죠. 예. 네, 3,100 가야죠.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씩 아니다. 30포인트씩만 오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계산하면은 10%씩 올라야 되나요? 10%가 아니라 그 30포인트, 40포인트니까요. 뭐 한 일당 30포인트. 네, 2% 정도씩. 예. 안 될 거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3,100을 만약 간다 그러면 이 업종이 끌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새로 고침은 이 전기전자로 한번 오늘은 쭉 이어나가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이 11월 중순부터 반도체가 거의 1년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큰형님이 돌아왔다라는 이슈로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 하면서 벌써 이제 하이닉스는 12만 원까지 왔고 삼성전자도 아직은 이제 또 장중에 살짝 터치했지만 8만 전자를 다시 넘보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 넣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그 밑에 있는 아우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못난이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내내 사실 계속 부진했죠. 그랬던 부분이 있을 때 좀 많이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속출하셨고 특히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졌을 때가 좀 많이 좀 나왔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딱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을 왜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느냐.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는 좀 쳐내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7에서 8만 원의 박스권 장세 내년 상반기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8만 전자가 오늘 장중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다가 지금 뭐 내일이면은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배경 자체는 첫 번째는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아직은 빠지는 국면이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반등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점진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배경이 있고요. 지금 유통재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진 부분들은 아직은 뭔가 이제 크게 해결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제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갈 때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 위주로 대폭적인 그 수주 물량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에 대한 배경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이제 미국의 IT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들 대비해서는 주가 레벨이 상당히 다운이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8만 전자를 넘어서 이게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리기 좀 그런데 과연 이게 연속성이 나올지는 의문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에서 8만 원 박스권 내외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 1분기 때까지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조금은 유의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의 배경은 한 이 정도가 다 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좀 받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사실 7만 원이 깨졌을 때가 강한 매수콜이었고 네. 8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다소 조금은 기다리는 그런 그렇죠. 시기로 활용하자라는 거였고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어제 이제 중국에서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렌즈 사업부를 네, 인수하는 거를 이제 뭐 승인이 되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 사업부가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당장 8조 원 가까이 현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현금이 나가 그렇다면은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디램 사업부를 안정화시켜야겠네. 그렇다면 디램의 어떤 가격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디램의 공급량을 좀 하이닉스도 뭐라 그럴까요? 좀 컨트롤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뭐 네. 사실 이 논리 때문에 시장이 내지는 이제 그 메모리 쪽 칩 메이커들이 주가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번 짚어볼 만한 거는 사실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8월에서 9월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다운된 거는 제 기억에는 반도체가 먼저 하락하면서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때는 이제 반도체만이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결국 반도체와 함께 다른 업종들도 다운을 그러니까 하락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됐는데 거꾸로 이제 뒤집어 보면 반도체가 이제 좀 슬금슬금 바닥은 만들어주는 관계라면 전기전자부터 바닥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전기전자만 그냥 지금은 좀 그래도 바닥을 만들었는지 이거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대기업도 위주로 좋은 소식들이 조금 이제 어제 좀 많이 좀 가득 찼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모습들도 장세가 좀 보였던 배경들이 주요하고요. 네. 일단은 조금 싼 가격에 대한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매수했던 그 영향이다라고 보는데 2조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한테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 있지만은 글로벌적인 이 자산 운용사들의 자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뭐 글로벌 투자 자금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0.8%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레이트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0.8%밖에 안 되는 비중이 되는데 거기서 2조 뭐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고 싶은 게 오늘 막상 또 SK 하이닉스는 못 움직이죠. 예. 일단 너무 급격하게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원인도 있었고 SK 하이닉스 향을 갖고 있는 거래하고 있던 업체들 뭐 하나마이크론, 뭐 오션브리지 뭐 여러 업체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유는 당연히 간단한 거죠. 새로운 또 공장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은 뭐 장비나 뭐 이런 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조건부 인수 승인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예. 조건을 붙였어요. 6가지 조건인데 그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중국 당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한계 제3 경쟁자 그러니까 SSD 칩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장 용량 그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SD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기업을 도와라. 이런 얘기를 조건부 승인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중국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반도체 쪽을 뭔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중국 제조업 2025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뭐 지금 그게 계속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제한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시 좀 부활시키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다시 슬금슬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자국 기업 SSD 칩을 만드는 자국 기업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칭화그룹 산하의 이런 랜드 제조사인 YMTC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YMTC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전반적인 SK하이닉스 향, 삼성전자 향, 뭐 P2 라인이라든지 이쪽에 좀 장비들 업체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반도체가 올라가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SSD 랜드 쪽 중국 기업과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겠죠. 고객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선별적으로 좀 농후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막 확산되기보다는 네. 그 뭐랄까요, 뭐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IT 쪽이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장 유입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최근에도 좀 올라올 때마다 물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주도 없는 상황에서 수급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다 할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IT 쪽에서 조금은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IT가 사실상 또 경기가 조금 둔화될 때 되려 방어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먼저 좀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IT 쪽에 훈풍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어떤 뭐 훈풍까지는 아니더라도 IT에서 뭔가 막 찾으려는 느낌은 당분간 또 지속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대부분 그냥 뭔가 반도체가 못 가다가 5에서 10% 정도만 올라가기만 올라가요. 하면은 일단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요. 거기다 다시 또 꺾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이 번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대주주가 가장 많이 벌어요. 근데 2대주주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장기적으로 그 회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분을 네. 보유하면서 성장성 때문에. 자본이라는 거는 계속 확충되지 않습니까? 확충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아직도 스탠스는 변함없습니다. 아직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차라리 반도체를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추세 상승을 원하고 크게 뭔가 40에서 50%, 100% 정도까지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1분기 말이나 2분기에 매수해서 내년 4분기에 파는 전략이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앵커님이 훈풍 얘기를 하셔서 네. 이제 좀 올라가는 추세를 뭐 우리가 차트를 보거나 오늘 예. 시장 뭐 인터넷을 보거나 이러면 뭐 올라가는 분위기구나 해서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신광선 매니저 의견에 따르면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8만 전자 왔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스탠스를 유지한다. 7에서 8만 원 계속 1분기 멋지다. 때까지. 예. 신념을 갖고 계시네요. 일단은 뭐 사실 저희들이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장도 저희들이 얘기 드렸던 게 연말까지는 뭐 그 배당락까지 뭐 쇼커보도 좀 있고요. 올라가는 네. 부분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50년 동안 한 40번 이상 오른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로 인해서 또 올라갈 수는 있다. 다만 조금은 연초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보자라고 하면 사실 그 시장 아이디어가 또 IT까지도 연결이 맞아요.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어떤 단어를 맞아요.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도 지금 IT 쪽에 뭔가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 정도는 좀 기준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 기준이 될 만한 뭐 어떤 시그널 아니면 뭐 기준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오늘 세 종목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앞서 그 SK 하이닉스와 이제 랜드 인수 관련된 부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하고 이제 중국 기업을 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YMTC의 고객사. 고객사. 네, 고객사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G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GST. GST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조공정산업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 현재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YMTC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랜드 인수를 이제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SSD 칩을 만드는 업체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고객사를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고객사를 연동되어 있는 기업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평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몇 개의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SNS 텍은 워낙 유명한 블랭크 마스크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업체다. 주가 레벨이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GST는 이제 중국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만 SNS텍과 미래컴퍼니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제 메타버스에 좀 필요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칩을 공급할 수 있는 같은 연동 관계가 있는 회사가 바로 두 회사고요. 특히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상현실을 구성할 때 그 디바이스 칩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컴퍼니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벌써 양산에 지금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 그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이 세 종목이 조금은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 근데 GST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워낙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신고가 그러니까요. 근처에 있는데 GST가 조금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분할로 잡아보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밑에서 차근차근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오늘 뭐 이 중에 PT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없습니다 오늘은. PT 오늘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방금 GST도 고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아마 전기전자를 놓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을 것 같은데 다음 타자, 넥스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22년도 상반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네. 읽어보니까 결국은 그쪽이 바라보는 거는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네, 그런 에너지를 조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상세 효과가 나올 것이냐 네. 그걸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후보는 저는 에너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제 과대납폭주도 말씀드릴 때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두 종목을 찍어드렸죠. SK가스, 또 한국도시가스공사 이렇게 좀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말씀드리고 나서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사태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겨울이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계절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기상 이후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나오기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어제 급등 났다가 오늘 조금 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업종들이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들. 미국에서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컴플링이 된다면은 첫 번째 에너지 업종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코멘트를 간단하게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EU에서 청정 에너지를 원전과 그리고 천연가스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또 법적 싸움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미 그린 에너지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좀 많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내년에 다 폐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들 거라고 6개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좀 말들이 시끄럽게 많거든요. 어쨌든 뭐 에너지 뭐 원전도 좋고 다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인 시간 문제라고 판단돼서 전반적인 에너지 업종이 다음에 아마 내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또 상반기 주도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해주셨고 뭐 유가 더 올라간다 보시나요? 네, 뭐 유가는 뭐 지난번에 60불 후반이었나요? 네. 사실 그때 그 자리에서 좀 꺾였어야 돼요. 꺾여야 되는, 그러니까 테크니컬 봐서 제가 볼 때는 꺾였어야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오늘 다시 또 73불 넘어가는 형태 보고 이게 쉽게는 이게 60불 하반까지는 좀 밀리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이 지금 정전이 불안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이. 생각보다 네, 지금 또 천연가스 그렇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고 지금 들리는 이제 해외 언론 쪽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접경 지역에 러시아군이 한 26만 명 정도가 이제 포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좀 뉴스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네. 뭔가 불안한 감이 좀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린 에너지까지 어쩌면 다음 후보로 전기전자 다음 후보로 네.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뭐 유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네요. 되게. 근데 뭐 유가 왕인분 앞에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자, 신광섭 매니저 아까 PT 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PT 종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이 그러니까 어제 조금 시간에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번 네. 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근데 오늘도 생각보다 또 안 떨어지고 그래서 CS 2022를 저는 키포인트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가가 6,370원입니다. 6,370원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목은 자율주행 쪽입니다.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번호 118990이라는 종목이고요. 모트렉스. 워낙 자율주행 쪽에 이제 단기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칩셋, 미디어, 모트렉스 워낙 또 유명한 테마 업종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 기존에 4천억 정도에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국가가 생각이 안 나네. 알제리죠. 알제리의 그 모 회사와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4천억 정도 체결했는데 지금 알제리가 갑자기 이 정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파에 좀 속해 있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뭐 체포당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뭐 없어질 수 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취소됐는데 중요한 게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가 나온 거는 조금은 오바스러운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해명 공시를 뭐라고 했냐면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황인데 실제로 수주라는 이런 게 진행된 게 없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에 대해서 좀 마찬가지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모트렉스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포테인먼트 사업과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CES 2022 물론 이 기업이 참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 어제 저희도 제 CES 2022에 대해서 그렇죠. 5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자율주행 쪽이 다시 한번 수혜가 한번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 쉽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게 되겠죠.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조금 질비하거든요. 여기 단기적인 매물대. 근데 여기 박스권을 돌파 나오면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7,1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 박스권을 한 6개월간의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8,000원, 9,0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모트렉스 네. 좀 어제 오바스럽게 시간에서 좀 떨어졌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찾아가길 네. 고대하면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모트렉스 알제리아니까 리아드 마레즈의 왼발 슈팅만큼 주가도 잘 가길 바라보면서요. 모트렉스 목표가 7,100원, 네. 손절가 6,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